예도입니다. 좋은 저녁이고요. 지금부터 들레즈의 역사 철학에 대한 정말 여러분 흥분되죠. 이 강좌를 예도가 오늘 예도의 존재의 숲 저녁 산책길에서 강좌를 하나 열겠습니다. 이 역사 철학은 들레즈가 따로 자기 책에서 여기는 역사 철학의 장이다 이런 식으로 쓴 곳은 없지만 예도가 볼 때 차이와 반복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예도가 결론장이 이제 유사성, 그 다음에 대립, 또 동일성, 그죠? 유비 이런 것들이 재현이라고 하는 인식론적인 개념이죠. 표상이란 뜻도 돼. 레프레젠타시옹이라고 재현, 그 다음에 표상, 독일어는 폴슈텔룽, 영어로는 레프레젠테이션인데 요 개념, 재현의 개념. 그래서 동일자를 필요로 하는 인식론의 어떤 그 개념적 필요 맞죠? 칸트도 개념을 통하여 그 동일자를 만들어서 표상을 5성과 종합시키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것처럼 뭐 해겔도 뭐 그렇게 나가는 거죠. 뭐 해겔도 그 절대 정신에서, 그죠? 그 종교의 단계, 그죠? 종교의 단계를 표상의 단계로 놓고, 그 다음에 절대지위를 철학의 단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바로 개념의 단계였거든. 그러니까 종합은 언제나, 동일자는 언제나 개념을 통하여 재현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들레즈의 철학은. 이 재현은 언제나 동일자. 그래서 유비, 또 대립, 동일성, 또 이런 개념들은 전부 다가 차이성을, 디페형스를 거부한다라는 거야. 그게 제목이 차이와 반복이니까 차이를 긍정하는 철학이잖아, 그죠? 들레즈는 이 재현의 개념을 박살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플라톤으로부터 이 재현의 동일자의 철학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해결까지 내려오는데, 예도가 여기서 들레즈는 니체의 제자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강좌는 이러한 니체와 해겔의 대비를 통하여 들레즈의 사유를 재점검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이거 역시 세기의 강좌입니다, 여러분. 이 강좌를 듣고 꼭 차이와 반복에서 동일성, 그 다음에 유비, 대립, 그 다음에 또 이런 개념들은 어떤 방식으로 차이를 왜곡하는가 라고 하는 차이와 반복의 마지막 결론장을 꼭 읽어보셔요. 그러면 환하게 들어오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백날 읽어도 못 끌어냅니다. 각주 하나 안 쓰고 마르크스의 견해를 집어넣고요. 니체는 각주를 썼어. 그런데 거기에는 니체의 기족 도덕을 의인들이라고 표현했어. 독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잡아내야 돼. 그래야 이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 다음에 차이를 긍정하는 것을 또 무의식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 이런 동일자의 철학을 의식의 철학으로 갖고 간다고. 그런데 이게 이미 예도가 이걸 보면서 이 강좌를 뒷장을 읽으면서 예도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은 꼭 예도가 이미
1개월 전인가에 했던 헤겔 대 프로이트라고 하는, 그래서 헤겔의 아우프헤붕 지향 개념을 그죠? 무의식과 의식, 그게 리게르적 개념으로 앞으로 가는 의식의 해석학과 뒤로 가는 무의식의 해석학으로 그죠? 두 개의 힘으로 충돌시켜서 예도가 리게르보다 더 나가서 풀어냈던 부분이 있어. 그 강좌를 꼭 참조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들려지는 그냥 단문으로 막 써놨어요, 여러분. 못 잡아냅니다, 일반인들. 일반 못 잡아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예도가 오늘 둘레지의 역사 철학의 사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고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밌겠죠, 이것도. 아마도 예도 TV에서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들레주의 사유로 또 돌아갑시다. 차이를 긍정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혁우 성의 상학이 유사성, 동일성, 대립, 유비를 통하여 어떤 사물들의 차이를 없애면서 유사성을 끌어내서 차이를 유사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존재론을 형성했다라는 거야. 맞죠, 그거는? 이런 것들은 차이를 어떤 방식으로건 해소시키면서 동일성의 철학을 긍정하는 방식으로 나간 거야. 이게 이제 니체랑 같이 가는, 이런 것들이 플라톤으로부터 출발해서 데카르트, 칸트, 헤겔에까지 도달하는 그런 동일자의 모더니즘의 철학이라는 거야. 이런 철학은 차이의 긍정을 통하여 극복되어야 되는데, 이 차이의 긍정이 바로 니체적이고 베르고송적인 그런 사유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서 둘레즈가 자신의 역사 철학을 부분에서 언급하는데, 예도가 그거를 끼워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풀어보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여러분? 그래서 들레즈의 역사 철학인 거야, 오늘 강좌의 제목은. 그래서 이제 또 깊이 나갑니다. 플라톤은 이데아와 그 다음에 이 세계의 현상을 나눴어. 그죠?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는 본질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세계는 그 본질을 모사한 거라 그랬어. 그래서 모사의 개념은 언제나 이데아와의 유사성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된 거야. 당연한 거죠. 그러면 모사물의 모사는 뭐냐? 이건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든지 우리 인간이 자기의 감각으로 인식을 할 때 드러나는 이 시뮬라크르는 뭐야? 언제나 가짜와 진짜, 이데아에 기속되느냐 기속되지 않느냐를 결정해주는 표본이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뮬라크르는 언제나 뭐야? 차이를 긍정할 수 있는 감각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플라톤의 철학에서는 이데아의 세계와의 동일성을, 유사성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무시되고 거짓이 되고 억압되어 왔다라는 거야. 이런 철학의 문제점은 우리 인간 중심적인 의식 철학에, 그죠? 의식 철학에서 불가피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통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물론 니체가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거짓, 예도 TV를 잘 따라오고 1차 자료 강좌와 지금까지 강좌를 잘 따라온 분들은 이 들레즈 강좌도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미 언어는 일반화 시킨다 그래. 차이를 동일한 것으로 만드는 거야. 이런 거야. 사람, 여러분, 나무,
여러분, 언어가 되면 커피숍. 여러분, 전부 다가 뭐야? 전부 다가 저 커피숍, 이 커피숍. 여러분, 저 커피숍은 이거랑 다르다. 이렇게 지시대명사를 써서 분리하지 않는 이상은 언어의 모든 명사는 뭐야? 여러분, 언어의 모든 명사는 동일성과 관계된 거예요. 그 여러분, 사람 그럼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 다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똑같아요. 어디 다 다른데. 여자와 남자도 다르고 여자들 중에서도 다 다르고 남자들 중에서도 다 다르잖아. 커피가 어디 뭐 종류가 하나야,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와 사물 사이의 경계, 거기에는 언제나 차이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포착되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과 왜 연결되는지. 그래, 역시 대가들은 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차이를 긍정한다는 거는 이 세계 자체의 사물의 본질인 거예요, 사실은. 맞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인식을 통하여 사물을 규명하고 규정하기 위하여 유사성이 필요한 것이고, 개념을 빌려서 그것을 확정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동일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인간 중심의 어떤 사유 중심의 이런 철학을 사물 중심으로 갖고 간 게 니체요, 베르그송이요, 그 다음에 들레즈였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를 긍정하는 거는 사물에 가까운 거예요. 그게 들레즈가 이미지를 표상보다 앞에 놓는 건 뭐야? 사물과 이미지가 가장 가까이 있는 거야. 그게 사유로부터 표상이 가까워 대가리 속에서 다시 나타나는 재현되는 표상이 가까워, 아니면 이미지가 가까워? 이미지가 사물에 가까워,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사물에 가깝고, 이 사물은 자연의 본성인 거야. 그러니까 사물 자체는 언제나 다 차인 거야.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런 것들을 개념을 만들고 동일성을 만들어서 이것을 인간이 지시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이것을 동일성으로 만드는 거야. 이게 니체의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거짓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언어와 사물의 갈등 관계를 니체는 이야기했던 거예요. 독특하게도 들레즈는 차이와 반복 결론 부분에서, 그죠? 오늘 주제가 그쪽이니까 거기에서 니체의 반시대적 고찰에 나타나는, 그죠? 삶에 있어서의 역사의 유용성과 그 다음에 해로움, 요 부분을 자기의 주제로 삼지 않았어요. 여기 자기의 역사 철학에서 헤겔을 까고 니체를 갖고 오는데, 여기에 도덕의 계보학 제1논문을 갖고 와. 여러분, 이 강좌 듣고 들어보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헤겔의 어떤 그러한 부정성을 물고 뜯고 들어가. 그래서 그거는 이 세계의 역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사유하면서 깊이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들레즈의 철학의 본성은 뭐예요? 모든 것은 차이를 긍정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사물들은 하나도 똑같은 게 없고, 단지 인간이 인식과 관계하여 인간들이 언어를 통하여 지시하기 위하여 그것을 동일자로 만든 것뿐이야.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동일성의 개념이 생겨난 거예요. 이 동일자는 헤겔로 가면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들레즈는 재현, 레프레젠타시옹을 긍정해서는 자기 철학이 수용될 수 없어. 그러니까 니체의 힘의 의지도 들레즈의
차이를 긍정하는 것과 가는 거야. 그게 니체의 이런 사유들을 베르그송적으로 해석하면서 들레즈가 자기 자신의 개념을 창조하잖아요, 주로. 그런데 거기에서 이 차이의 개념은 그 존재론적 특성으로 볼 때 니체의 힘의 의지의 생성의 존재론으로 갖고 갑니다. 그런데 그걸 이런 특징을 갖고 동일성의 철학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일성의 철학은 언제나 개념을 통하여 유비와 대립과 그 다음에 유사성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하여 사물 자체의 차이를 없애는 방식으로 서양 철학은 서양 철학의 존재론에다가 기속시켜 왔다라는 거야. 이걸 해체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다 가상인 거야. 그게 이 네 가지는 인간의 인식과 관련하여 인간 중심적인 사유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동일자, 재현, 표상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 세계를 차이를 없애는 방식으로 이 세계에 유사한 것들을 모아놓는 이런 존재론에 기속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의 삶의 절반의 진리밖에는 표현하지 못하는 거야, 이것도. 그래서 들레즈는 차이를 긍정하는 방식으로 나가서 이러한 동일자의 역사 철학을 해체하는 거예요. 해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 들레즈가 여러분 쉽게 읽히지 않죠, 그죠? 그런데 그걸 읽다가 이 강좌를 듣고 몇 개를 뽑아서 여러분들이 다시 꼭 읽어보셔요. 그 마지막 장을. 거기에서는 역사를 그렇게 크게 많이 언급하지 않아요. 역사는 잘 들으셔요. 역사는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차이의 긍정을 통하여 진행한다. 또 중요한 문제, 무의식은 차이들로 구성된 그러한 것이지 결코 대립, 모순을 통하여 나타나는 게 아니다. 다 해결이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뭐야? 무의식은 자기가 말하는 차이의 긍정과 관계된 거지, 해겔이 말하는 부정을 표현하는 대립과 모순, 갈등 이런 걸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런 거는 단지 의식을, 정신의 의식, 얘도 해결 강좌 요즘 듣고 있죠, 여러분. 정신의 의식을 대변하는 부대적인 현상들이라는 거야, 들레즈는. 이해가 돼요? 그렇다 그러면 역사가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 진행되는 게 아니라 뭐야? 차이의 긍정을 통하여 진행된다는 건 뭐야? 지향의 개념에서 정신이 자기 자신의 종합을 위하여 부정한, 이해가 돼요? 지향의 개념이 뭐야? 부정하면서 보존하는 거야. 그게 부정하면서 내쫓아버린 그 부분이 바로 역사의 진행을 만들어 나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겔은 이 부정을 마치 앞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정신의 의식의 활동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물 자체의 본성의 차이를 무시하게 되는 거야. 들어오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구조주의를 이해하면 더 좋아요. 지금 여기서 들레즈가 말하는 무의식은 뭐야? 인간의 의식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프로이트적이고 락강적인 무의식이 아니, 인간 인식론적 무의식이 아니라고. 그게 존재론적 무의식인 거야. 그게 구조주의도 공시를 통하여 최초의 기원으로 올라가잖아, 인간 문화에. 그죠? 여러분 그건 알잖아, 그죠? 그런데 그때의 기원으로 올라갈 때에 거기에는 자연 상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융과 프로이트의 이론들을 좋아했던 거예요. 구조주의가. 그러니까 자연 상태로 돌아간다는 건 뭐야? 인간의 정신화에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이런 정신화의 과정을 인간의 문화의 역사의 진보의 발전으로 봤던 거고, 이러한 변증법적 운동에 대항하여 유물론적 역사관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해겔의 정신의 개념을 물질의 개념으로 해체했던 거야. 그러니까 뭐야?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와 구조주의가 전부 다가 뭐야? 의심의 리케르적으로 말하면 뒤로 가는 해석학인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에른스트 블로흐는 희망의 원리에서 이런 자연 상태, 베냐민도 그래, 베냐민도 마르크스주의자예요. 발터 베냐민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 정신을 통하여 문명을 확립하고 지금 현재에 있는 기존 질서의 정신의 운동의 현재의 상태를 긍정하게 되면은 그건 뭐야? 기존 질서의 힘을 긍정하게 되는 거잖아. 그게 아니고 거기에 역행하여 자연의 상태, 여러분. 이게 바로 무의식인 거야. 그게 사물이 인식과 만나서 표상을 통하여 의식화되기 전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세계는 이미지와 차이만 있어요. 그런 차이를 긍정하면서 나가는 게 바로 역사라고 본 거야. 그런데 거기에 니체를 끌고 들어와요, 여러분.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을 끌고 들어와. 그런데 거기에 의인들은 그러면서 막 이래. 그런데 그 의인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철학소를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야? 의인들이 기족도덕인 거야. 여러분, 예도의 강좌를 이미 예도가 도덕의 계보학 제1논문 끝내놨어요. 전부 다. 한자도 안 빼고 독일어, 라틴어, 그리스 독해해 가면서 한 줄도 안 빼고 예도가 코멘터리 달아서 다 해놨어. 그거 들은 사람은 알 거야. 귀족은 뭐야? 귀족은 차이를 긍정하는 자야. 이해가 돼요? 귀족은 차이를 긍정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확인하는 자야. 그런데 노예는 뭐야? 이 귀족의 긍정성을 부정해. 그게 들레즈가 독특한 방식으로 해결을 까는 거야, 여러분. 이 부정성은 차이를 긍정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봐야 되는 거지, 해결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예도 강좌에서 들을 수 있어요. 하나만 얘기해 줄까? 그러니까 지적이 딱 나타나서, 여러분, 지적까지 나가는 거예요. 지적이 나타나서 뭐라 하지 알아? 네가 말하는, 그게 들레즈 보고, 네가 말하는 차이의 긍정은 네가 말하는 차이의 긍정은 해겔 안에 있다고 본 거야. 그거 결코, 그러니까 들레즈의 이런 사유들이 결국은 해겔을 해체하지만 해겔의 그러한 역사 철학적 사유 안에서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말하는 그 부정성이 해겔의 부정성을 부정하면서 차이를 긍정하면서 니체의 이러한 귀족과 노예 도덕의 변증법적 운동, 알죠? 두 개에. 그래서 뭐야? 귀족은 노예들, 나쁜 사람들이 노예잖아. 그게 귀족은 선과 악을 몰라요. 선과 악을 모르고 단지 좋은 것과 나쁜 것만 알아.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비열하고, 이게 노예들의 속성이잖아. 그 다음에 또 굽신거리고, 전사와 같이 용맹스럽지 않고, 요런 것들을 뭐야? 나쁘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나쁨이 자기 자신들의 반대되는 귀족적 특성과 차이가 일어나잖아. 이런 식으로 계보학을 설명하여 해결을 해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이를 긍정하는 게 노예들이에요. 아니, 귀족들이야. 그래서 그 의인들을 통하여 확립된 뭐 이러면서 블라블라 그러면서 나간다고, 거기에 인용하면서. 그 의인이 바로 뭐야? 귀족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귀족은 뭐야? 노예의 특성의 차이를 통하여 자기를 긍정하는 거야. 그런데 노예는 뭐야? 이 귀족 도덕의 안에 있는 것들을 악하다고 규정하면서 자기의 긍정을 말하니까 이중부정으로 나가는 거잖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삶 자체를 긍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런 노예 도덕은 뭐야? 이중부정을 통하여 인식적 해석이 두 번 돌아가서 움게케얼트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해결에 적용시키면 그러니까 해결은 뭐라 그래? 거기에다가 노예의 노동을 집어넣어 갖고 이 노예의 노동이 바로 역사 발전의 토대라고 본 거잖아. 그런데 요것만 알게 되면은 부르주아의 귀족들의 부르주아의 그러한 무의식을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독자가 압니다. 이런 말을 또 해요. 그러니까 뭐야? 역사의 프롤레타리아의 무기, 이해가 돼요? 이 부정성은 프롤레타리아의 무기가 아니라 뭐라 그런지 알아요? 부르주아의 방어다. 자기 방어다. 이걸 또 같이 알아야. 그러니까 마르크스를 더 나간 거야. 근데 들레즈는 마르크스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게 니체만 각주를 달고 요 부분은 마르크스의 어느 부분 이런 이야기가 없다니까. 그냥 싸질러 놔버려. 그게 이 해석은 니체의 사유에 적용된 막스라고. 야, 여러분, 이런 철학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게 역사의 운동을 우리는 헤겔을 뒤집은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의 이 부정성을 뭐야? 노예가 주인과의 관계 안에서 불화를 통하여 변증법적 운동으로 진행해 나가는 자기 의식의 분열을 이야기하잖아, 헤겔이. 그런데 이거를 막스가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보게 되면 부르주아의 자기 방어적인 부정성은 못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혁명이 축제가 되려 그러면 독특한 거야, 여러분. 이거 다 니체가 했던 말이에요. 혁명이 축제가 되려 그러면 부르주아의 자기 방어를 봐야 돼. 이 부정성은 바로 귀족들이 자기 자신을 긍정하면서 노예들과의 차이를 통하여 자기의 삶을 긍정했던 것처럼 역사는 이런 차이의 긍정을 통하여 진행되어 나가는 거지. 결코 이 부정성을 대받아서 인식을 통하여 에얼 켄트니스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를 긍정하는 거는 바로 노예도 귀족 도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정신분석학적인 그러한 사유가 숨어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무의식에는 차이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차이를 없애면서 동일자를 통하여, 개념을 통하여 의식은 뭘 만들어? 동일성의 개념을 통하여 의식은 유사한 것들을 찾아서 자기 자신의 인식을 확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자로 넘어가는 건 뭐야? 의식이란 거야. 의식 철학인 거야. 그런데 자기의 철학은 이런 무의식의 차이의 힘을 긍정한다라는 거야. 이 말은 뭐야? 야, 여러분, 여기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냥 도덕의 개부학 일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자, 노예와 귀족
도덕과 노예 도덕을 니체는 마치 귀족 도덕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예도가 이미 이야기했어. 그 책 읽을 때요. 상세하게 설명했어. 그게 아니라 이런 차이를 긍정하는, 이런 순수한 삶을 긍정하는 이러한 것들이 문화적인 어떤 발전을 통하여 유대적인 것과 만나고 기독교적인 것과 만나면서 이런 그리스적인 기족적인 것들이 어떻게 된 거야? 전도된 거야. 그렇게 되면서 노예 도덕이 이 역사를 지배해 왔다라는 거야. 서양 역사를. 근데 역사는 뭐죠? 이 두 개의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서로 갈고 찢고 그리고 서로를 뒤집으면서 이 역사는 진행돼 나왔다고 본 거야. 요거를 헤겔의 동일성의 철학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그게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차이를 긍정하는 역사 철학의 의식으로 들레즈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니체를 끌고 들어와서 뭐야? 막스까지도 갖고 가면서 헤겔의 부정성의 개념을 거부하는 거야. 왜 그렇죠? 부정의 부정은 뭐야? 결국 이런 부정성들은 단지 무의식의 깊은 충동의 힘을 니체와 같이 표현하지 못하고 칸트의 도덕이라든지 뭐야, 여러분? 도덕이라든지 그 도덕 철학을 헤겔 역시도 객관 정신으로 갖고 오잖아요. 그런 도덕성을 단순히 긍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질서의 국가의 힘을 긍정하는 방식으로 헤겔이 나가잖아, 여러분. 그건 다 아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하여 결국 이 긍정성은 부정성을 억압함으로써 결국은 그 지향의 정신의 의식만을 강조하고 그걸 발전을 통하여 거부했던, 내기련했던 지향 개념의 무의식의 개념은 무시하면서 역사를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거야. 그게 헤겔의 역사 철학은 결국은 뭐야?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존 질서의 힘을 긍정하는 방식으로 역사 철학을 서술했다라는 거야.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지색이 볼 때는 네가 뭐 백날 옆차기 해도 니는 헤겔 안에 있다는 거야. 이거는 데리다가 레비나스한테 했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네가 백날 타자의 철학 얘기하고 네가 백날 하이데거의 공동존재 밑자인을 거부하고 네가 헤겔을 까면서 네가 타자를 동일자로 했다 그래도 니는 헤겔 안에서 놀고 하이데거 안에서 노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데리다가 레비나스에게 했던 거랑 동일한 거야, 여러분. 그러면 역으로 니는 이래 되는 거잖아, 여러분. 그 유명한 니는 뭔데? 데리다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 재밌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역사 철학은 뭐야? 이 두 개의 성과 악을, 그러니까 뭐야? 좋음과 나쁨을 성과 악으로 뒤집는 노예 도덕도 하나의 힘이고,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그냥 나쁨과 좋음만을 알고 있는 기적 도덕도 하나의 역사의 충동의 힘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나 헤겔과 칸트는 이런 것들을 그냥 도덕의 선함과 나쁨으로 당연히 규정하면서 역사의 발전을 전제해버리고 마는 거지만은 니체는 뭐야? 이거를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무의식을 다뤘다라는 거야. 성과 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과 악은 이러한 독특한 방식의, 그죠? 그 거리의 파토스, 귀족과 노예 사이의 거리의 파토스에 의한, 이 벌써 정신분석학이야. 그게 힘의 충돌의 방식으로
차이의 긍정을 통하여 힘의 의지를 통하여 역사는 발전해 왔던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역사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였다라는 거야. 그러니 해겔이 보이죠, 여러분. 해겔이 자기 역사 철학에서 이성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역사는 이러한 것들을 전쟁, 기아, 살해,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이런 부정성들을 그죠? 다시 긍정하면서 역사는 발전해 왔다라고 본 게 해겔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의 관계가 마치 들레즈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 그러나 들레즈는 혁명은 축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해겔의 부정성을 단지 프롤레타리아의 무기로 보는 거는 마르크스의 순진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만큼 알아야 그 책이 읽히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게 들레즈가 만만치 않은 거야, 여러분. 만만치 않는 철학자예요. 니체를, 그러니까 그게 각주 하나 안 쓰고 독특한 방식으로 자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마르크스가 봤던 프롤레타리아의 무기로서만 부정성을 보게 되면은 순진한 사유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21세기는 자본주의가 들었다. 20세기 그 당시에 들레즈 시대에 막스 시대랑 또 달라요. 물론 이 작품은 안티오이디푸스를 쓰기 전이고 천해고원을 쓰기 전이야, 물론. 그런데 이미 그 시대는 마르크스의 19세기랑 다른 거야,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덧붙여져야 돼? 역사의 발전의 부정성 안에서 나타나는 거는 부르주아의 자기 방어가 있었다는 거야. 이 두 개의 양극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야. 니체가 했던 거랑 동일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역사의 추동은 의식과 정신의 발전만을 봐서는 순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를 긍정한다는 거는 이걸 뒤집어서 정신이 운동을 하기 전에 그 무의식의 배후에 어떤 의도를 갖고 역사를 서술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이전에 있었던 사물의 본성과 더불어서 인간이 역사를 구성해 나가기 이전의 상태의 무의식의 단계를 봐야 된다라는 거야. 무의식은 안에는 차이가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무의식 속에는 힘이 있는 거야. 맞죠? 무의식, 프로이트가 그래서 힘이라 그랬고 니체는 힘의 의지라 그랬던 거야. 이 세계는 다 차이요, 생성과 되어감 속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이 자기 자신의 언어와 개념을 통하여 확정하여 동일자로 만들기 전에 세계는 차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긍정하게 되면은 인간이 이룩해 놓은 문화의 역사의 발전에 정점에 서 있는 기존 질서의 힘들은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여러분, 이 점에서 들레즈는 마르크스주의자예요, 여러분. 들레즈도. 그런데 들레즈는 푸코랑 들레즈랑 푸코가 그렇게 친했다는 거 아시죠? 푸코가 도덕의 계보학에 서 그게 둘 다 니체의 적자인데, 이 철학적 형이상학을, 니체의 존재론을 그래도 더 잘 해석한 자는 들레즈였어요, 여러분. 들레즈만큼 니체를 니체적으로 해석한 자가 없어. 그런데 푸코는 그 계보학에서 지식과 권력의 차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 역사의 의식화되면서 드러나는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고 그 과정을 파헤치기 위하여서는 역사의 무의식으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본 거야. 거기에는 지식과 권력이 언제나 함께
부정하면서 역사를 만들어 왔는데, 그걸 역으로 뒤집어 올라가게 되면은 이데올로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나갔어. 예도의 푸코 강좌를 참조하셔요. 그런데 둘레즈는 뭐야? 그 니체의 힘의 의지를 통한 생성의 존재론 자체를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인간의 인식론 이전에 이미 사물의 움직임, 자연의 움직임, 생물학적인, 그 다음 형이상학이 되기 이전의 상태, 인간의 인식을 통하여 인간화되기 이전의 상태까지도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자기 방식대로 이 세계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역사를 창조해 갔지만은, 자기 방식대로의 동일자의 방식으로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결국은 지금 우리가 현재 긍정하고 있는 그 긍정은 차이의 긍정이 아니라 기존 질서의 주인들인, 그죠? 기존 질서의 힘을 가진 자들의 동일성에 포섭된 역사라는 거야. 여기에 대한 거부는 언제나 차이를 긍정하는 철학으로 돌아갈 때에 이 역사는 그들의 무의식을, 그 역사를 주관하는 자들의 무의식을 해체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말은 헤겔의 이성의 관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데, 큰 그림에서 볼 때는, 지색이 볼 때는 뭐 헤겔 없이 네가 그런 말 할 수 있냐, 틀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야. 혁명은 축제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막스적인 것을 니체적으로 해서가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거 설명하고 끝낼게. 재밌죠, 그죠? 그래서 혁명이 축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르주아지의 방어적인 기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통하여 부르주아적인 걸 뒤집어서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들이 사용하는 그 부정성의 개념은 자기 방식의 동일자의 철학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해체하기 위해서는 뭐야? 그들이 갖고 있는, 죄송합니다, 약발이 떨어져서 카페인을 좀 마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 속에 있는 의중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데, 그건 단지 저들을 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그들이 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방어기제를 통하여 기존 질서를 보존하려고 하는지, 그걸 역응시를 통하여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야만이 프롤레타리아의 무기는, 그죠? 모든 것들이 함께, 그래서 뒤집어져서 혁명으로서 프롤레타리아만이 승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기존 질서가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전략과 힘을, 그 동일성을 해체하는 그런 철학만이 제대로 된 혁명의 축제를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건 니체의 사유로 돌아가서 귀족들의 차이의 긍정, 그리고 노예들이 그것을 부정하면서 또 한 번 부정하면서 자기들의 선을 증명해내는 이러한 노예적인 특징, 이 두 가지가 역사 철학의 근본적인 힘으로서 역사의 무의식을 구성했다라고 한다면, 역시 헤겔의 이 부정성은 이런 니체적인 두 힘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죠? 무의식의 차이의 긍정을 제대로 읽을 때에만 그 역사는 제대로 된, 그죠? 단지 표면만이 아닌, 의식의 표면만을 나타내는 철학이 아니라 그 배후에 숨어있는, 예도가 이미 했잖아. 헤겔도 잘 알고 있었어요. 헤겔도. 그래서 꼭 예도 강좌에 헤겔 대 프로이트를 꼭 보셔요, 여러분. 잘 알고 있었어. 의식의 표면으로서 대립과 모순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의 힘으로 작동하는 무의식의 차이의 힘을 볼 수 있을 때에만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둘레즈는 차이의 철학자로서, 니체의 적자로서 독특한 방식으로 해결 철학을 거부하고, 마르크스도 한 단계 넘어서면서 자기 방식의 그러한 재현의 철학을 거부하고 동일자와 유사성과 대립과 이러한 표상을 붙잡는, 재현을 붙잡는 이런 철학을 거부하고 차이 자체를 긍정하면서 역사의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배후에서 작동하는 역사의 무의식을 제대로 통찰할 때에만 혁명은 축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방식의 어떤 역사 철학을 서술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그 장을 다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덧붙여서 사유해 보시고 들레즈의 어떤 그런 교훈을 한번 깊이 있게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었죠? 예도는 물러갑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도움 받으신 분들, 예도의 고정 강좌를 가능하신 분은 꼭 후원해 주세요. 추스, 좋은 저녁 되십시오.